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오늘은 커말에서 상시 2급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거는 어, 상공회에서 예시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정리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1은 내용을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5점짜리인데 오타가 생기면 무조건 5점이 날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못 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맨 나중에 작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입력하는 거라 일단 요거는 그냥 하지 않고 기본 작업 2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서식에 관련된 거죠. 글꼴, 맞춤, 표시 형식, 뭐 조건부 서식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작업 2와 기본 작업 3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거기와 관련된 건데 일단 기본 작업 2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A1부터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A1부터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면 얘를 눌러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자, 여기 맞춤에 가보시면, 이 맞춤에서 가로에 관련된 게 있잖아요. 이 가로에는 뭐가 있냐면, 양쪽 맞춤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잘 봐주시고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는 말도 좀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균등 분할이라고 하는 말도 알고 계셔야 되고, 셀의 맞춤, 셀 병합, 이런 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지시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는 최소한 알고는 계셔야 하거든요. 요거는 방향이에요. 네, 세로. 이건 각도고요. 그래서 한 번씩 한번 눌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게 내용이 A1부터 F를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아니라 여기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나와 있다면 요거를 선택하셔가지고 확인을 눌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셀들은 합쳐지지 않는 거고요. 얘는 여기에서 얘는 셀대로 이렇게 합쳐진 거를 얘기하죠. 그죠? 확인 잘 해보시면. 그래서 요 경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지만, 선택한 영역의 가운데로라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자, 글꼴은 맑은 고딕. 여기에서 우리가 찾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여기다 직접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은, 안간 띄고 고, 딕. 이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엔터를 땅 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뀌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꼴 크기는 1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서 얘를 16.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스타일을 굵게. 그 다음에 밑줄은 이중실선. 자, 밑줄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밑줄, 이중 밑줄이 있는데, 실선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중실선. 그죠? 그러니까 요 경우는, 자, 여기서 예로 했었을 때는 요 텍스트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밑줄이. 다시 한번 눌러서 이제 없애보고요. 근데 이 글꼴에 가보면 여기에 자 글꼴이에요 글꼴 거기 가보면 밑줄이 또 있습니다. 거기 실선이 있고요. 이중 실선이 있는데 여기에 회계용이 있고 여기도 회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용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것들 다 선택해 주셔야겠죠. 자, 어디에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자, 여기는 그냥 밑줄 이중실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처럼 가로 열고 회계용이라고 하면 글꼴에 들어와서 여기에 밑줄에서 여기에 이중실선 회계용 얘를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이렇게 눌러 놓을게요. 자, 그러면 A4부터 A6이라고 돼 있어요. A4부터 A6. 먼저 범위를 잡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A7부터 A9. 그다음에 B4부터 B6. F4라고 돼 있네. F4부터 F6. F7부터 F9.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 누르면 되죠. 자, A3부터 F3, A3부터 F3. 자, 셀 스타일 강조색 5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얘는 채우기 색이라고 하고요. 배경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부분을.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 글꼴 눌러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제 채우기, 배경색,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셀 강조색 5라고 돼 있으니까요. 요 경우에는 여기 스타일 눌러가지고 여기서 강조색 5 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위에 있는 이런 것처럼 연한 파랑 60 강조색 5 이런 말도 있으니까요. 최소한 이런 부분이 나오면 한 번씩 이렇게 얘가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는 것도 제가 건의드립니다. 어, 사실은 일반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부분이 이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쭉 둘러보는, 이렇게 눌러서 여기 위에 올라가서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얘가 뭔지 이렇게 보는, 어, 그런 한번 이제 연습을 좀 해보시거나 또 한 번씩 둘러보시면 시험 보실 때 최소한 실수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자, 강조색 5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자, C4부터 C6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퍼센트를 표시와 같이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를 배점에 있는 요 부분에다가 뭘로, 예, 뒤에 점자를 붙이라고 나와 있다면, 그죠? 여기 숫자잖아요, 숫자. 그렇게 나와 있다면, 그리고 이때 0일 때도 뭘로 0점으로 표시하라고 했다면,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얘를 하느냐 이거죠. 표시 형식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인데, 눌러서 사용자 지정을 누르고, 여기에다가는 0,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야겠죠. 그래야 0일 때 0점이 나오죠. 만약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샵,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반드시 0일 때 0이니까 0점 이렇게 써 주셔야 되겠고요.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제 문자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95에서 100, 90에서 95, 80에서 89는 중간에 이렇게 물결무늬 이렇게 이제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는 문자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퍼센트라고 표시할 때는 문자일 때는 이렇게 범위를 잡고 여기에 표시 형식 가셔서 이게 사용자 지정 가셔가지고 여기다 뭘로 자, 골뱅이, 그 다음에 여기에 쌍따옴표 하고, 여기다가 퍼센트. 혹시라도 여기에 이렇게 쌍따옴표를 안 찍고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아무것도 이 보기에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퍼센트라는 것은 백분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에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자 뒤에 퍼센트라는 문자를 또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어서 처리해 주셔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끝났나요? 자, 설명을 드렸을 때, 자, D4부터 D9 영역의 이름을 배점으로 정의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배점으로 정의하라고 하는데, 자, 배점이라는 이름을 정의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름 상자에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식에서 여기에 있는 이름 관리자 또는 이름 정의라는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들어가진 않고 여기서 하잖아요. 배점. 자, 제가 지금 여기다가 배점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얘를 배저라고 했어요. 잘못 입력했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놓고 배점이라고 쓰시면 얘는 두 개의 이름으로 범위가 잡혀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이 배절하고 하는 걸 지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우냐면 여기에서 자, 바깥에 풀었어요. 그 다음에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 가셔서 여기에 배절하는 걸 선택하시고 잘못된 걸 선택하시고 삭제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냥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 4부터 이 9까지 요 범위의 이름을 회수라고 이름을 어, 넣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범위를 잡아놓고 여기다가 예,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 이름도 범위도 다 잘못됐죠? 아까는 저희가 아차 실수했다 싶어서 이름을 정상적인 이름 다시 한번 넣었지만 잘못했네라고 하면 다시 넣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수식에 자, 이름 관리자 가셔가지고 내가 잘못 넣은 그 범위의 이름을 클릭하시고 편집 누르셔서 거기에서 이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조 대상에서 이 범위를 다시 한번 설정해 주시면 별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확인. 닫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씩 눌러보세요. 횟수. 딱 정리가 되겠죠? 자, A3부터 F9 영역의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모든 테두리. 자, 홈에 여기에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여기서 구분 바깥쪽 테두리. 자, 이렇게 얘를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뭐 어려운 게 없고요. 저 여기 그럼 지울까요? 근데 여기에 혹시나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저 일부러 지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야, 너무 크네요. 자, 지우고, 자, 이렇게 우리가, 못 쓰는 구역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게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물론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에, 아직 기초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좀 이런 거 까먹을 수 있거든요. 선택하고 여기에 테두리 눌러서 다른 테두리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누를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색상을 뭐 빨간색 이렇게 돼 있다면 스타일 1번, 2번, 3번 이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순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1번, 그 다음에 이쪽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색상을 나중에 선택을 했다면 얘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1번 색상이 있으면 색상이 2번,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적용을 이후에 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기본 작업 3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 시트에서 다음에 지성을 처리하시오라고 나와 있고요. A4부터 H18 영역에서 학번이 2019로 시작한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지정하는 족구문서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A의 4에서부터 H의 18 영역에 학번이 2019라고 되어 있고요. 족구문 서식인데 여기에 가보시면 여기 이렇게 새 규칙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수식을 사용한 서식을 지정해서 결정을 해야겠죠. 요걸 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얘는 수식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앞에다가 equal을 써 놓으셔야 되고요. 자, left를 사용합니다. 자, left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로 열고 자, 학번이 여기죠. 이때 물론 첫 번째 셀을 클릭하셔야 되겠고요. 와가지고는 여기에 뭐가 되냐면 행 앞에 있는 달러.
요거를 지워주시고요. 반드시 지워주셔야 됩니다. 쉼표하고 여기에 얘를 4. 그 왼쪽에서 네 자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비교해야 되겠죠? 이거를 하고 2019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left는 문자 함수이기 때문에 문자로 가져왔다면 숫자가 문자 형식으로 가져왔다면 여기다 물어볼 때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요. 문자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문자로. 만약에 얘가 그냥 숫자로 모은 어떤 형태가 숫자로 가져왔다면 여기 당연히 숫자로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문자로 물어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표준색 빨강, 표준색 빨강, 자, 빨강. 요것만 있는데 뭐 채우기도 있을 수 있고 테두리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글꼴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스타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기에 이런 게 있다는 거 한 번 더 제가 체크해 드렸고요. 여기 색상 글꼴 스타일 있으니까 이거 하실 때 좀 이런 거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 네,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이때 계산 작업을 먼저 하지 마시고요. 예, 분석 작업으로 다음에 넘어가십시오. 기본 작업 2, 기본 작업 3, 분석 작업 1, 2, 매크로 차트. 그 다음에 계산 작업, 그리고 기본 작업 1을 일단 맨 뒤로 해놓고요. 시간이 나면 기본 작업 1을 하고요. 시간이 없으면 그냥 5점 날라간다 생각하시고, 예, 그냥 무시해 버리십시오. 자, 그래서 또 내려가가지고 어디를 볼까요? 자, 분석 작업 넘어갈게요. 자,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 후 저장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부분합. 이때 부분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여기에 무조건 이 첫 번째 조건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학과별로 그룹화 시켜서라는 뜻이에요. 부분합을 하려면 구역 어떤 그룹별로 뭔가를 하라는 얘기니까 학과별로 뭘 하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학과별 합계의 그죠? 합계의 최대값을 계산한 후 기본 영역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정렬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목에 관련된 것들을 잘 좀, 봐주셔야 돼요. 혹시나도.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분합이니까 먼저 부분합해야 될 범위를 잡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어, 데이터에 정렬을 먼저 한다고 했었죠. 부분합은 무조건 첫 번째 얘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학과를 기준으로, 학과를. 그 다음에 얘는 오름차순, 으로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확인 눌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합계 최대값을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부분합에 가셔서 여기에다가 학과별로 요것도 첫 번째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요거는 어떤 거와 이 정렬에 대한 것과 같은 거야 합니다. 요거와 요거와 요거는 같은 거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합계의 최대값이니까 항목이 이렇게 몇 개 없었을 때는 합계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최대값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많을 때는 잘 보셔야 돼요.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걸 다 읽어보시고 평균을 먼저 함수를 하고 나머지 항목을 체크하도록 해 주십시오. 자, 사용 함수 최대, 부분합 계산 모은 합계. 그 다음에 여기에는, 확인. 이렇게 누르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자, 기본 영역, 인성 봉사, 교육 훈련의 평균. 자, 여기를 평균으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영역, 인성 봉사, 교육 훈련의 합계는 체크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눌러버리면 여기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있으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있다면 여기에 기존에 나와 있는 최대값이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기는 분명히 두 개 다 표시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물론 무조건 이렇게는 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그냥 놔두시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고 두 번째부터 평균 두 번째 누울 땐 얘를 체크를 풀고 해주셔야 기존에 만든 값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만든 값이 다 표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개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개요 지우기. 예. 이때 개요 지울 때는 개요는 바깥에를 누르고 지우세요. 물론 범위로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지워도 되지만 지워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범위를 이렇게 잡아놓고 자, 문제를 나중에 풀다 보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요거를 표로 바꾸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표 서식을 이용해서 표 뭐를 바꿔라.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확인. 이렇게 누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얘는 지금 이미 뭘로 바뀌냐면 필터 형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필터 형태로. 필터는 이렇게 이제 우리 눌러서 뭔가 찾을 수 있는 게 필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터에 가서 다시 그룹 해제에 가서 하려면 얘가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바깥에 눌러서 그래서 그룹 해제에 가서 개요 지우기를 하면 요 개요가 지워집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표로 나와져 있는데 여기에서 정상 범위로 변환하라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어요. 정상 범위로 변환하라고 얘기 나오면 어디를 해야 되냐면 자, 얘가 지금 현재 테이블이잖아요. 그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범위로 변환 여기로 얘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정상 범위로 변환하라라고 할 때는 요걸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끝났나요? 네. 자, 일단 또 나중에 또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많은 거 설명하기보단. 자, 분석 작업 2. 자, 여기에서 지금 표 1, 표 2, 표 3에 대한 학과별 정보 인증, 국제 인증, 전공 인증의 합계를 표 4에 여기다 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통합해야 될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죄송합니다. 예, 통합에 여기에 함수는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합계. 참조는 요 부분을 이렇게 참조 하실 수 있죠. 추가, 추가, 추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첫행 왼쪽 열 체크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지우고 그래서 두 개는 지울게요. 그냥 요거를 저를 지울게요. 자, 이렇게 놓고 모두 지우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음, 자, 컴퓨터로 시작하는 학과, 학과와 그다음에 유아로 시작하는 학과를 통합해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정보 인증, 국제 인증, 전공 인증은 이 항목들은 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컴퓨터로 시작하는 학과와 유아로 시작하는 학과로 나왔다면 여기에다 뭘로? 컴퓨터, 그다음에 별, 그리고 여기 눌러서 여기다가는 유아 별 이렇게 눌러서 여기를
이렇게 보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통합 가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했다고 치고요. 예, 첫행 왼쪽 열 하고 확인 누르면 그것만 예, 통합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좀, 또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매크로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을 작성하고 실행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순서대로 해볼까요? 자, 1번 저희 학습에서 매크로 설명할 때 순서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 여기 매크로에서 요 매크로 구할 때는, 순서가 이렇게 범위로 여기에 구해야 되잖아요. 구해야 할 범위 바깥에 클릭하고, 그 다음에 개발 도구 가서 매크로 기록 누르고, 매크로 기록에서 뭘 한다? 예, 이름을 첫 번째로 준다. 자, 그리고 여기다 확인을 눌러주신다. 그 다음에 작업을 한다예요. 그죠? 이꼴 소양 인증 플러스 직무 인증이네요. 예, 소양 인증 플러스 직무 인증. 그리고 여기에 얘를 이렇게 재우게 핸들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계산이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바깥에 다시 클릭하고 여기에 기록 중지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매크로 기록을 할 때 범위를 요 안에서 잡아도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위치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곳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상대적, 절대적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구해야 될 범위가 있을 때 그 범위 바깥에 눌러서 매크로 기록 그리고 이름을 주고 그리고 계산 또는 서식을 작성하고 바깥에 눌러서 기록 중지 요 단계로 가시면 특별히 잘못될 건 없습니다. 자,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를 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삽입에 여기 단추 A10부터 B11이라고 했어요. R2 누르고 A10부터 B11 총점 확인. 자, 여기다가 얘를 우리가 총점 점 이렇게 해 보시고요. 자, 눌러보면 이렇게 뭔가 변하는 게 보이고 바깥에 이렇게 아까 우리가 끝났던 부분이 선택되겠죠.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리던 것처럼 하면은 특별하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겁니다. 자, A3부터 E3 영역에 체육의 색으로 표준색 노랑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똑같이 바깥에 눌렀다가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뭘로 이제 이름을 서식이라고 정하라고 했으니까 매크로 이름 아니, 채우기네요. 네, 채우기로 하고 이름을 그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A3부터 E3까지 범위를 잡고 처리해야 되죠. 표준 노랑, 홈에 가서 표준색 노랑 하고 여기에서 뭘 하냐면 바깥에 눌러서 해제를 하고 그리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 도형 기본 도형의 빗면 도형 기본 도형의 자 삽입 도형 기본 도형의 빗면 Alt D10에서 21 D10에서 21 그리고 채우기로 우클릭해서 여기에 텍스트 편집, 채우기. 자, 바깥에 눌렀다가 다시 얘 도형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매크로 지정, 채우기. 자, 이렇게 하셔서 누르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차트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차트 작업. 자, 차트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문제. 자, 차트는 반드시 문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하며 신규 작성 시 0점 처리된다고 나왔습니다. 자, 차트를 클릭하고 합계 계열과 2020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합계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하고 얘를 델리트 이렇게 누를 수 있겠죠. 그다음 2020년이니까 2020년은 여기서 통째로 다 못 지우잖아요. 그 범위를 이렇게 당겨서 우리가 없앨 수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당겨서 없앨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또 나중에 또 이거는 그때 제가 몇 개 또 풀어 드릴 테니까 그거 때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요거는. 자, 차트 종류를 누적세로 막대어로 변경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클릭해서 여기에 차트 종류 변경을 누적세로 막대형. 예. 누적세로 막대형이 있고, 여기에 100% 기준 누적세로 막대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확인해 보시고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인. 자, 이렇게 났네요. 자, 차트 제목 차트 위로 지정한 후, 차트 제목은 차트 위. 자, 이때 이 어떤 내용을 그림처럼 이렇게 그림처럼 그림처럼 입력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입력할 땐 직접 입력하셔야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근데 지금처럼, 뭐라고 나와 있냐면, A셀과 연동되도록이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 클릭하고, 여기에다 이꼬를 누르고, 그냥 얘를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잘못됐네요. 여기 누르고, 엔터.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 상태로 뭔가 글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자, 근로작업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근로작업 계열에 여기에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그죠? 예, 우클릭해서 여기다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 거기에 레이블 추가 설명선 추가라고 되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값으로 하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어떻게 레이블 위치를 안쪽 끝에 우클릭해서 여기에 데이터 레벨 서식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안쪽 끝에 들어가죠. 그리고 뭐 어떤 것에 따라서는 여기에 대한 요 항목 이름도 표시해라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봐주시고 아까 우리가 했었을 때 클릭하고 우클릭해서 데이터 잠깐만 뭐 할까요? 했을 때 여기에 예, 설명선 추가라는 말도 있으니까 이것도 잘 좀 보시고 그죠?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한 번 더 누르고 우클릭해서 다른 거 말고 여기만 표시하려고 그래 2023년에만 우클릭해서 여기다가 얘를 추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우클릭해서 제가 얘를 데이터 레이블 서식 가져가지고 얘를 어떻게 축에 가깝게 없네. 왼쪽 끝에. 여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네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의 테두리에는 둥근 모서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차트 영역이죠. 차트를 클릭하고 우클릭해서 차트 영역 서식 가져가지고 여기에 테두리 둥근 모서리 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에 체육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말이 없을 수도 있고요. 단색 체가 되겠죠. 흰색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둘러보세요. 예.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자를 넣어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좀 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문제만 딱 해드리지 않고 이거 잘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반드시 이렇게만 나오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이런 옵션들이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뭔가 나올 때 평상시에 풀지 않던 것이 나오면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덜 당황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이런 거를 연습할 때 다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혹시나 틀린 게 있거나 좀 내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게 있거나 했었을 때 이런 뒤져보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시면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계산 작업 넘어갈게요. 자, 응시일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로 요일에 표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하라고 그랬고요. 그러므로 여기다가 위크데이라고 하는 걸 써야 합니다. 속어를 열고요. 얘를 눌러서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리턴 타입이란 말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이것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고 일요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거라면 여기에서 내용을 읽어보면 일요일이 1이라면 월요일이 1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1이라면 유형을 1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월요일을 1로 하려면 유형을 2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월요일을 0으로 하려면 유형은 3을 하면 된다. 거기서 내가 무엇무엇하면 뭐 월요일이 무엇으로 지정되면 뭐 이런 말이 있었을 때에 유형으로 1인 유형으로 한다고 해서 얘를 그럼 얘를 쓰면 되나 보다. 여기다 얘를 1을 쓰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월요일이 1, 월요일 가로 열고 1.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가 2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네요. 자, 쭉 채우기 핸들을 하겠죠. 자, 일단은 여기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if로 물어보는 거죠. 자, if는 이렇게 구성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예, if 가로 열고 여기는 조건, 그 다음 여기는 true일 때, 여기는 false일 때.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 문법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얘가 월요일 금요일이면 true란 뜻이잖아요. true. t란 뜻이거든요. true. 그러면 평일이라고 하는 걸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 외에는 거짓일 때는 그러니까 F란 뜻이겠죠. 그거일 땐 여기 뭘로? 얘를 주말로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이제 논리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월요일이 1이니까 월, 화, 수, 목, 금까지 세보면 딱 5가 나오거든요. 5가. 월요일이 1로 시작해서 금요일이 5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 5보다 작거나 같으냐라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여기에 위크데이는 1, 2, 3, 4, 5, 6, 7이 나올 거고 이때 1부터 5까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6과 7이 주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5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만 그게 평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뭘 하냐면 자, 엔터를 땅 치면 트루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쭉 채우기 핸들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즉, false가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외에는 주말이니까. 그럼 아까 이게 true일 때는 평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if로 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얘를 if. 자, if를 클릭하고 함수 삽입 눌러요.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는 건들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미 관계가 되어져 있고 true가 나와 있으니까
true가 나와 있으면 얘는 여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false가 나오면 이쪽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value if false, false일 때 값, true일 때 값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가? 여기다가 우리가 평일 탭 키 누르시고요. 주말 탭 키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쌍 다음에 자동으로 들어가죠. 자, 그리고 확인 눌러서 얘를 쭉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평일, 주말, 맞네요. 뭐 주말이 두 개라는 보장은 없죠. 그죠? 아까 좀 말을 좀 했는데 뭐 꼭 주말에 두 개라는 보장은 없네요. 왜냐하면 여기 날짜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해놓고 나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한번 이제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학점을 구하는 거네. 학점에서 자, 기말고사와 학점 기준표를 참조하여 학점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평균은 각 학생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저기다 이렇게 놓고 에버러지. 그래서 이 두 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바로 닫고 엔터. 네, 쭉 채우기 엔터를 해보면 여기 회계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일단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학점을 계산해서 이제 H로 쓰래요. 이제 요거 쓰라고 하는 거네요. 여기를. 자, 그럼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뭘로? H룩업. 가로 열고 H룩업을 클릭하고. 자, 여기에 요 값을 어디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나요? 찾아야 되나요? 요 값을. 그죠? 이거를 여기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 범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표 범위는 얘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야 되겠네요. 근데 이 범위는 여기서만 한 번 쓰고 버릴 게 아니라 밑으로 이동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가 F4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번호는 우리가 표시할 게 뭐죠? 이 행번호는 우리가 확정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여기. 여기는 내용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1행, 2행, 3행, 세 번째 행에 있죠. 우리가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1행, 2행, 3행. 3행이 있으니까 여기를 우리가 3이라고 적어야겠고요. 자, 범위 검색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68 또는 83이라는 게 정확한 것은 없죠. 비슷한 것은 있을지언정 정확한 것은 없으니까 여기다 뭘로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true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확인. 자, 68이면 뭘까요? 68이면 60과 70 사이 미만이가 D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D. 83은 어디예요? 여기 사이에 있죠? 그죠? B가 나와야 되겠네요. B. 이렇게. 자, 68, D. 얘는 A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C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넘어가 볼까요? 자, 3번. 자, 표3에서 학과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D24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평균은 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조건은 여기다가 적어라고 했고요. 자, 평균이니까 당연히 에버러지가 되겠죠. 좀 여기 가려서 안 보였는데 평균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에버러지가 될 건데 조건이 있는 거니까요. 에버러지 if나 또는 d 에버러지나 또는 에버러지나 if 이런 걸 써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d 에버러지를 쓰라고 했고요. d 에버러지는 뭐가 필요한가요? 조건이 어떤 셀에다 입력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A24에서 A25 여기에다가 학과가 경영학과인 컨트롤 C, 컨트롤 V 경영학과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해야 되겠죠? 이퀄 하고 뭐랍니까? D 에버러지
속으로 열고, 예, 눌러서 데이터베이스, 필드는 뭐예요? 어디를 구할 거냐는 거잖아요. 여기에 평점에 여기에서 필드는 어떤 문제상에서 보시면 학과 경영학과라는 게 조건이고요. 거기에 구해야 될 것은 평점이니까 이 평점에 대한 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 이 필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될 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여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얘를 이렇게 클릭하거나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4를 입력하거나 자, 조건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확인 나오네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네요. 예. 평균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3.56. 여기다 뭘로? 자, 라운드. 속어를 열고 라운드를 클릭하고 라운드 클릭하면 34번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눌러서 여기다가는 2. 소수점 아래 몇 자까지요? 예. 셋째 자를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2라고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나왔을 거고요. 자, 여기에, 어, 표 4에서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이 모두 70 이상인 학생 수를 D37셀에 계산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카운트와 카운트 if S에서 조건이 여러 개네요. 그죠? 여기에 얘가 회계,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회계, 그다음에 경영 전략. 이 모두 70 이상이니까 요게 다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count if s라는 걸 써야 된다. count if는 조건이 하나만 있을 때요. 이럴 때 커뮤니케이션이 70 이상인 그렇게 될 때는 count if. count는 커뮤니케이션의 개수 이렇게 이제 셀 때 우리가 count를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에 따른 여러 개의 조건에 따른 것 count if s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equal 그다음에 count if s. 자, 여기에 이제 크라이테리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여기 조건이란 뜻이고요. 레인지가 이제 범위란 뜻이잖아요. 첫 번째 조건의 범위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얘를 커뮤니케이션. 그다음 여기다 뭘로?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70. 두 번째는 여기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가 회계가 70 이상. 여기가 이렇게 70. 여기가 경영 전략. 탭 누르시면 밑으로 내려가고요. 이렇게 10 이상.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어, 표 5에서 학과의 앞 세 문자와 입학일자의 연도를 이용하여 입학 코드를 표시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과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 학과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 근데 세 문자와 그러니까 여기다 물로 얘를 레프트 소괄호 열고 얘 눌러서 일단 세 글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나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또 실수했네요. 3. 세 글자를 가져왔죠. 가져와서 뭐라 했냐면은 그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어떤 함수가 들어가는 거냐면 이 앞에 이거 다 묶을 수 있는 게 바로 프로포가 들어가죠. 수거를 열고 맨 끝에다가 수거를 닫고 엔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입학일자가 2015년 03월 02라면 03월 01, 02라면 여기에 2015라는 연도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뭘로 N%를 하고 N%가 연산자거든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year 여기 year를 쓰라고 나와 있어요. year 속어를 열고 얘 눌러서 자, 근데 여기 입력이 이게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위를 클릭하시고 밑에를 내려서 엔터. 속으로 닫고 엔터.
이러면 이렇게 딱 보여지겠죠?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엔 또다시 제가 이거는 지금 현재 상공회에서 예시 문제거든요. 이제 제가 지금 A형을 했고요. 이제 B형을 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요 A형과 B형을 약간씩 다 응용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또 연습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